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건강한 자는 모든 희망을 안고 희망을 가진 자는 모든 꿈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해야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죠. 건강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시죠?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건강한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박사님,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을 위한 건강해지는 팁 있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과식을 피하는 겁니다. 적정 체중의 소유자는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과체중인 경우에는 식사를 하실 때 한 2숟갈이나 3숟갈 정도 적게 먹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과식을 피해야 된다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 네. 어쩔 수 없이 맛있는 음식을 과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 과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끼니가 되었을 때 배가 고플 수도 있고 적게 고플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뭐 고픈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한 것 같기도 하다 이러는 경우에는 한두 숟가락 적게 드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너무 과식을 해서 때가 되었는데 배가 안 고프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끼니는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찰떡같이 믿고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건강상담에 앞서서 좌골신경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았을 때 엉덩이 통증이 있으시다면 좌골신경통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좌골신경통이란 정확히 어디를 말하며 어떤 질환일까요? 예, 일단 좌자는 앉는다는 좌자입니다. 골은 뼈자입니다. 뼈 골자. 예, 그래서 우리가 앉았을 때 엉덩이가 닿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신경이 허리 쪽, 예, 머리 쪽에서 내려오는 신경들이 많이 뭉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신경이 조금 더 많아져서 다발로 뭉쳐 있다가 예, 대퇴부, 다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좌골신경, 엉덩이 부분에 이 좌골신경이 압박을 받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손상되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엉덩이 쪽에 통증 또는 대퇴부, 예, 그래서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 예, 종아리, 발가락, 예, 발에 통증이 오는 것을 통칭해서 좌골신경통이라고 합니다. 좌골신경이 눌리거나 자극을 받으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박사님,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일단은 이 좌골신경이 어떠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좌골신경은 근육에 둘러싸여 있게 되는데, 이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뭉치면서 신경을 누르고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유착되어서 오는 게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에 의해서 예, 신경들이 허리에서 척추에서 눌리면서 예, 이 좌골신경을 따라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척추로 인해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과체중이면서 복부가 비만한 경우에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척추신경은 우리가 서 있을 때는 예, 신경이 다리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이 앉아서 근무를 한다, 다리가 불편해서 좀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좌골신경이 일자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앉게 되면 90도로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꺾이게 되면서 압박을 가해지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복부가 비만하거나 과체중하는 경우에는 중력을 엉덩이 쪽으로 더 받게 됩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키가 작아지면서 중력이 조금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면서 좌골신경에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인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젊었을 때보다 키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고 근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하고 앉을 때 예전에는 이제 좌식 문화였는데 요즘은 이제 좌식 문화가 자꾸 사라지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하고 식사할 때 바닥에 앉을 때 꼭 방석을 놓아드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엉덩이 근육에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박힌다, 딱딱해진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서 저리고 아프고 그 다음에 이런 증상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될수록 이 좌골신경통의 증상이 심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골신경통은 나이에 관계없이 과체중이면서 복부가 비만한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박사님, 그렇다면 이 좌골신경통 증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좌골신경통, 엉치신경 쪽이 압박이 되다 보니까요. 염증에 의해서 엉덩이 신경이 내려가는 부분에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엉치 쪽, 대퇴부 쪽, 종아리 쪽, 발가락 쪽, 발 쪽에 통증이 나타나고 저리고 시끈시끈하고 시리고 열감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해지면 발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근육량이 적어지면서 양쪽 발에 이제 근육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엉덩이나 다리의 통증이 이어지면 척추 질환부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척추 관련 질환과 좌골신경통 다르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어떻게 다를까요? 근데 이제 신경은 통로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척수에서 따라서 요추를 따라서 좌골신경으로 해서 우리 종아리 쪽으로 발까지 신경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좌골신경은 척추나 허리에는 문제가 없으면서 좌골신경이 염증에 의해서 어떤 질환에 의해서 좌골신경 이하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는 디스크가 파열이 되고 척추 디스크가 돌출이 되고 척추관 협착이 좁아지면서 여기서 신경이 눌리면서 멀어질수록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척추의 질환은 허리보다는 엉치부터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좌골신경은 척추나 허리에는 별 이상이 없으면서 좌골신경에 이상이 나타나면서 엉덩이 이하 다리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한방에서는 좌골신경통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박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대부분은 이제 침 치료나 약물 치료, 추나 치료로 대부분의 통증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근육이 뭉치게 됩니다. 특히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량이 없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닥에 앉을 때 엉덩이가 베긴다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엉덩이에 힘이 떨어지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근육을 부드럽고 근력, 엉덩이 근육에 힘을 좋게 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과체중과 복부 비만인 경우에는 복압이 올라가면서 이로 인해서 좌골신경에 압박이 되고 근육이 뭉치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오늘 내가 허리, 다리가 아프다, 좌골신경통이 있다 그러면 현재 내 자신의 체중보다 체중이 늘면 안 됩니다. 체중이 늘면 하중을 더 밟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하고 과체중의 원인이
대표적인 게 과식과 대소변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의 허리문과 다리문의 치료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게 대변을 소통시키는 약을 쓰고 침 치료를 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특별히 아주 저체중이거나 영양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설사를 해도 오히려 다리의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높아질수록 내가 어떤 질환이 없는데 어디가 아프다 이랬을 때는 소화라든지 특히 대변이 시원하게 나가고 남아있는 느낌이 없는지,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없는지를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인 경우 또는 근육과 뼈가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진다는 것은 신경과 근육이 딱딱해지면서 유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경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근육을 따뜻하게 순환시키고 이완시켜주는 온간시키고 온근, 근육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쓰고 또 하나 이제 혈액을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영양분 공급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을 보강하는 치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좌골신경통은 침, 약물, 그리고 추나 치료만으로도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는요, 정확한 검진과 빠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좌골신경통에 도움되는 한방차 알아봐야 될 텐데요, 박사님. 네, 과체중이면서 내가 복부가 비만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창출과 우수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평소에 내가 손발이 많이 차갑다. 이런 경우에는 두충과 우수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과체중이면서 복부가 비만한 경우에는 창출과 우슬, 그리고 손발이 차가운 경우에는 두충과 우슬을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일상에서의 건강한 습관이 중요할 텐데요. 평소 좌골신경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과 관리가 필요할지, 네, 박사님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항상 자신의 이제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키가 줄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키가 준다는 것은 척추관 공간도 좁아지고, 그 다음에 좌골신경의 압박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가 줄지 않도록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 운동을 철저히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항상 배를 따뜻하게 하는 요법을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좌골신경통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건강 고민이 있다면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건강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강 고민을 가진 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네, 오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네네네네. 네, 그러면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올해 연세 어떻게 되세요? 제가 68세입니다. 네,
그럼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58cm, 네. 몸무게는 44kg. 아,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금부터 우리 최진용 박사님께 상담 자세하게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모두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현재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 네. 네네, 약을 먹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무릎 약간 퇴행성 관절염하고 골다공증, 예. 이 있고,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 사이에 갑자기 살이 예. 5kg 정도가 말랐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살이 이렇게 또 빠져가지고 제가 당뇨 전 단계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식이요법을 약간 바꾸기는 했는데, 예. 네, 갑자기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예. 혹시 또 췌장에 문제가 있나 뭐 췌장에 또 하면 당뇨 전 단계라 그래서 CT 같은 걸 찍어보니까 아무 이상은 없다 하는데. 네. 네, 현재 고민은 제가 이제 뭐 수영도 다니고 뭐 헬스도 약간 하고 전 단계라 하는데 예. 제가 먹는 거는 잘 먹어요. 네. 네네, 음식이 뭐 이렇게 막 먹고 싶지 않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음식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뭐 잘하는데 살은 안 찌는 거예요. 살이 네. 찌고 싶은데.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잠은 예. 제가 조금 가족적으로 이게 유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불면증은. 네. 네네네. 잘 때는 자는데 또 그렇게 깊이 자는 편은 아닌 것 같고. 네. 네네. 네. 아, 그리고 제가 조금 말라서 그랬는지 조금 예민하고 요즘은 이제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네. 뭐라 그럴까, 약간 불안, 우울, 그런 것도 좀, 몸이 말라가지고 더 그런 게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 5가지 정도입니까? 지금 제가 현재 그러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만 복용하고 다른 약은 복용하는 건 없습니까? 다른 거 이제 제가 건강식품은요, 예. 네네, 비타민, 비타민하고, 예. 콜라겐 같은 거, 예. 오메가3, 그리고 또 이제 골다공증이니까 칼슘하고, 예. 비타민 K, 네. 이렇게 마그네슘, 네. 예, 그렇게.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 그 골다공증이 좀 있다고 해서 골다공증 따로 뭐 네. 이렇게 약이나 네네네. 주사 치료 받고 있습니까? 네네네네네네. 네. 주사 치료하고 칼슘제하고 같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예. 지금 이제 1, 2년 전보다 체중이 5kg 정도가 빠지셨는데 식이요법을 바꾼 게 얼마나 됐습니까? 식이요법 바꾼 것도 한 1, 2년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먹지는 못해요, 제가. 네. 지금 현재 좀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좀 스트레스는 조금씩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요. 네네네. 요 근래 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그게 조금 해결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네네네네네. 네. 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네. 1년 근데 좀. 그렇다고 그래갖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니지만, 예. 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집안의 문제하고, 네. 약간의 이제 집 문제하고, 네. 부동산 이런 문제가 조금 이제 해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예. 그런 문제가 이제. 예, 이게 한 1년 정도 되셨고요. 네네네네네네. 예. 그러면 이제 이 여성분들은 대부분 좀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남성분들보다. 예, 그래서 네네네. 평소에도 조금 내가 식사 중이라도 잘 먹다가도 뭔가 우리가 불편한 전화를 받거나 네, 뭔가 맞아요. 불편한 것을 보았을 때는 위장이 딱 정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네, 본인은 그러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한 1년 정도 됐으면 지금 이제 집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일이 해결이 안 돼도 무언가 걱정거리가 있어도 대체로 우리가 부부가 잠자다 보면 남성분들은 그냥 잘 자고 예, 맞아요. 여성분들은 예, 잠을 잘 못 자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수면은 일단은 뭐 신경 쓰는 게 있으니까 잠은 정상적으로 못 자는 게 큰 병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래서 제가 멜라토닌을 좀 복용을 하고 있어요. 자기 전에. 네,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네네네네. 일단 이 스트레스는 지금 뭐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를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네네네.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네네네. 예,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제가 한방차를 불러드릴 거고, 이제 지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것은 평소에 추위를 좀 많이 타세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작년부터는 조금 추위를 타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렇게 추위를 타는 편은 아니었어요. 예, 갑상선 저하, 작년부터 손발도 약간 차가워지는 느낌이 좀 들고, 예. 그전에는 그렇게 차갑다 생각을 못 했는데. 예, 지금 현재는 살림하시고 또 다른 일도 혹시 하십니까? 아니요. 예. 다른 일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럼 그냥 운동 정도 하고, 네. 갑상선 저하증 약 복용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거는 10년 됐어요. 예. 갱년기 증상 지나갔습니까? 갱년기 증상 아니에요. 그 별로 느끼지는 못하겠어요. 제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 그래서 저하증이 있는 줄 알지? 예. 예, 그래 약간 이제 그 약을 안 먹으면 변비가 생기고 예. 조금 몸이 좀 처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지 그렇게 큰 거는 느끼지는 못하겠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이제 별로 증상은 없는데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다가 발견된 겁니까? 예. 그러면 이 갑상선 저하증 약 먹기 전에는 좀 몸이 좀 차지고 변비가 생기는 증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네. 못 느끼고 병원에 가서 피검사 뭐 딴 걸로 하다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예, 그러면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네. 평소에 커피 이렇게 마셔도 잠은 잘 주무시나 해서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잘 자는 편은 아니고, 그래서 아침에 한 10시 이전에, 네, 네, 한 잔 마시면, 하루에 한 잔. 네네. 그러면은, 그거는 잠하고 상관은 없더라고요. 예, 오후에 드시면요. 오후에 드시면 약간 지장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조금 진하게 마셨을 때 가슴이 혹시 두근거리는 증상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네네네네, 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카페인에 대해서 조금 취약해서 카페인이 들어가면 심장을 조금 많이 움직이게 하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페인에 좀 약하신 분들이 오후에 늦게 먹으면 잠을 좀 못 주무시게 됩니다. 예, 두 네네. 번째는 제가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술을 마시면 얼굴이 금방 붉어져가지고, 아, 네. 네네, 가끔 마시기는 하지만 그렇게 마시는 편은 아니에요. 예, 얼굴만 붉어집니까? 가슴에도 영향이 옵니까? 옛날에는 얼굴만 붉어졌는데 요즘은 가슴에도 영향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당뇨 이렇게 제가 진료하시다가 보면 지금 체중이 1, 2년 전에 해서 한 5kg가 빠지셨는데 이렇게 당뇨 전 단계 소리를 듣게 되다가 보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많이 못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묻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드실 때, 자제분이 몇 분이신가요? 한 분요. 아, 자제분이 한 분이요? 예, 그러면 이제 남편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얼큰하고 칼칼한 걸 잘 드시는 분이 있고, 예, 달콤 새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달콤한 건 아니고 그냥 심심하고 예. 싱겁고 그냥 뭐 이렇게 고소한 거 예. 그런 것들. 매콤한 건 강한 드실, 거 싫어요. 매운 건 어떠세요? 매운 거는 한 번씩 먹지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예, 아닙니다. 남편분은요? 저희 남편은 매운 거 이런 거 좋아하시죠? 네, 남자분. 그렇게, 예, 됐습니다. 제가 그 체질 때문에 부부가 만나면 거의 성격이나 체질이 반대거든요. 예, 그래서 진료하다가 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네네네. 남편분이 매운 걸 잘 드시면 본인은 매운 걸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체질입니다. 그러면 네네네. 기본적으로 그게 어떤 거냐면 매운 것은 양기를 좋게 하고 에너지를 나게 합니다. 우리가 매운 걸 먹으면 땀이 나고 열이 나지 네네네네.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달달한 걸 먹었을 때 우리가 기운이 나는 걸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러면 본인은 달달한 게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달달한 게 좀 들어가야 내가 기운이 좀 나는데 아, 당뇨 전 단계라는 소리를 듣는 네네네. 분들이 이게 뭐 이렇게 배도 많이 나오고 아주 과체중이고 그냥 뭐 술도 먹고 막 과식하고 이런 분이면 조절을 네네네.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네네. 본인이 체중이 1, 2년 사이에 5kg가 빠졌다고 하면 네네네. 음식을 예. 내가 단 거를 좀 더 먹고 싶은데 아, 맛있어서 내가 밥을 먹었는데 뭐 과일도 한 조각 좀 먹고 싶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면 본인은 그때는 먹어줘야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 예. 당이라는 것은 이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운동을 하시잖아요. 운동을 네. 하면 땀이 좀 납니까? 땀이 옛날에는 많이 났는데 요즘은 그렇게 땀이 안 난 것 같고 또 밥을 점심이나 저녁에 한 번씩 먹고 나면은 어떤데 졸음이 옛날에는 음식 먹고 그렇게 졸고 그러진 않았는데 요새는 왜 밥을 먹고 나면 졸려요. 그래서 이게 기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기력이 떨어져. 그 예. 혈당 스파이크인 줄만 알았어요. 아, 그 혈당 스파이크가 아니고 지금 당 체크해 보실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네. 예. 공복이 107이고 당화혈색수가 5.9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식후에도 재보면 몇 나옵니까? 식후에 재보면은 그러니까 106 예. 이렇게. 그러면 아주 정상입니다. 예. 그런데 식후에는 한 120, 130 정상이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운동을 할 때는 그 수치가 조금 더 높아져도 괜찮아요. 예, 네네네네. 근데 그 수치가 뭐 일이라도 높아지면 막 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하면서 음식을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은 좀 더 하시는 거죠. 예, 네네. 그러면 지금 본인이 예전에는 땀이 났는데 지금은 땀이 안 난다는 것은 몸의 오장육부의 세포가 땀을 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못 아, 내보내는 거고 나올 게 없는 겁니다. 네,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음식을 적게 먹고 그다음에 이제 위축성 위험이 됐다는 것은 체중이 1, 2kg 줄었다는 것은 이제 위축성 위험이 좀 더 심해진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식사량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음, 걸로 먹고 싶은 걸 드셔야 됩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달달한 거 뭐 그냥 내가 무엇을 먹었는데 원래 어떤 뭐 빵이나 이런 거 좋아했습니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요새는 왜 그렇게 빵하고 과자가 이렇게 땡기는지 예, 모르겠어요. 당분이 없어서요. 아,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어떤 어, 음식을 많이 줄였습니까? 제가 탄수화물을 좀 많이 줄인 편이겠죠? 예, 탄수화물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는 대부분의 탄수화물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야채에도 네네.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68세니까 몸이 이제 예전보다 조금 차가워지시기 때문에 야채만 네네. 먹으면 몸이 더 차가워져요. 예, 네네네네네. 그래서 그냥 내가 밥을 맛있으면 음, 밥을 그 대신 이제 백미만 하지 마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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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잡곡으로 섞어서 조금 맛있으면 그걸 함께 드셔야 됩니다. 네. 네네네네네. 두, 그리고 저는 예, 밤에 잘 적에 이제 제가 조금 안 좋은 게 밤에 잘 적에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자요. 예, 그래서 뭐래도 죽이나 이렇게 두유나 뭐래도 먹고 바로 이제 누워가지고 네. 그거를 제가 오랫동안 그 수십 년을 약간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자니까 또 그래가지고 아마 더 이런 위장이 더 안 좋아져 갖고 이렇게 흡수를 못 하나. 제가 먹은 거에 비해서 그러더라고요. 흡수가 안 돼가지고 살이 안 찐다. 뭐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금방, 원래 좀 흡수가 덜 되는 분이 있는데 지금 1, 네. 2년 전보다 5kg가 더 빠진 게 문제입니다. 네. 네네네네네네. 그러면 요즘은 저녁 때 주무시다가 배가 고프면 잠이 깨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러면 그때 뭘 좀 드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전에 예. 자다가는 안 먹고 자기 전에 잘라고 그러는데 10시나 11시쯤에 배가 고프면 거기에 제가 막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야.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자겠다. 그렇게 계속 잠을 못 그러니까 차라리 일어나 가지고 두유를 먹는다든지
이제 뭐 단호박 죽을 하나 먹는다든지 이렇게 먹고 나면 또 잠이, 자요 이제. 잠이 오시죠? 네네네. 예, 그렇게 이치로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음. 자다가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제가 환자분들 오실 때 어렸을 때 아빠가 이제 치킨을 사다 준다고 했는데 어렸을 때 졸리면 자고 아빠는 한 9시나 10시쯤 오시거든요. 예, 그러면 일찍 잤으니까 이제 새벽에 밥을 안 먹고 중간에 깨거든요. 예, 네네. 그러면 중간에 이제 치킨을 남겨놓았을 거니까 그거 먹고 바로 자거든요. 예, 그런 네네네. 것처럼 배가 고프면 잠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잠을 잘 때도 내 몸에 기본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그냥 그때 먹고 싶은 걸 적당히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예예예.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운동인데요. 예. 네. 운동을 하시는 게 재미있으세요? 건강 때문에 하세요? 수영 같은 거는 일주일에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살이 빠진다고 그래서 2번만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을 한 40분씩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해요. 네. 근데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도 살이 빠지니까 근력도 같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운동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헬스는 재미가 없으시죠?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니죠. 예, 근데 수영, 그러니까 하고 나면 개운하고 머릿속은 맑아지는 것 같아서 하고 나면 좋아요. 수영이 더 재밌기는 합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수영을 조금 더 많이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제가 왜 재미있는 걸 하셔야 되냐면 지금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집이 뭐 해결이 안 되고. 예, 그래서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재미없는 걸 운동으로 근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는 내가 머리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무언가 하고 났을 때 좋다는 것은 지금 그러면 체중이 안 빠져야 됩니다. 네네네. 예, 그 다음에 몸이 1, 2년 전보다 많이 나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헬스하고 수영을 하실 때 수영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두시고 헬스를 조금 더 줄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네네네네. 운동을 하실 때 본인은 고정적인 시간을 정해서 하시지 마시고 내가 네네. 수영을 어느 정도 한 3, 40분 했는데 몸이 좀 가볍다 그러면 이 정도만 하시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네네네. 났는데 하고 나서는 뭔가 가벼운 산뜻한 느낌이 왔는데 그게 집에 들어가서도 그 느낌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다음날 네네. 일어날 때도 좀 가벼워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집에 가서나 다음날 일어날 때 좀 힘들다 그러면 운동의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그렇게 하실 때, 아침에 먹고 싶은 걸 드시면 됩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식사는 아침에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걸 드시고 점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내가 단백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조금 추가를 하는 거지 먹고 싶은 게 주가 되고 당기는 게 주가 되고 단백질이나 이런 거는 보조적으로 조금씩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저는 이제 다만 한 가지 살이 좀 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예, 그러니까 살이 찌기 위해서는 아까 운동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운동량이요? 예. 네네네. 지금 먹는 것도 1, 2년 전보다 좀 적게 드시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그러면 적게 먹고 운동은 똑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러면 운동은 내가 예, 1, 예. 2년 전보다 내가 아무리 관리를 해도 몸은 안타깝지만 노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게 줄었으면 운동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그 운동량의 많고 적음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위축성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위축성 위험이 있으면 음식이 들어갔을 때 위장이 부풀어야 됩니다. 예, 네네네. 그런데 조금만 부풀고 또 하나는 음식을 드시면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기운이 나야 되는데 지금은 네. 오히려 졸린다는 것은
음식을 소화 흡수할 몸의 체력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음식을 서서히 입에서 머금었다가 서서히 드셔야 됩니다. 아,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식사를 먹고 싶은 네. 걸 드시고 배고프면 조금 더 드셔도 됩니다.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내가 음식을 좀 더 먹으면 혈당은 약간 올라갈 수 있어요. 예, 네네네네. 그런데 지금 그게 뭐 계속해서 140이 넘는다 이제 이렇게 두면 문제인데 그건 지금 아닌 것 공복 같아요. 예, 예. 시에는 106으로 식후에 120이 거의 정상이기 때문에 네네네네네. 네네. 그게 한 조금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드셔야 심장도 튼튼해지고 스트레스도 해소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이때 도움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황기, 네네네. 황기. 예, 황정, 네네. 황정이에요. 예. 향정이에요. 아, 황정, 둥글레입니다. 네, 아, 둥글레요. 네네. 예. 네, 황기, 황정, 백출, 백출. 예, 네. 당귀, 당귀. 네. 감초, 감초. 예, 네네네. 거기까지 각 5g입니다. 아, 예, 그래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 네네. 네,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아, 백실. 예, 그렇게 해서 그 지금 한방차는 아침에 식사하고 1시간 있다 한 번 드시고, 네네네. 네, 저녁에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한 번 드시고요. 아, 저녁 식사. 네. 그럼 이거를 먹으면 소화도 조금 되겠나요? 네네. 예. 제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더 못 먹는 것 같아요. 항상 여기 명치 끝에 걸려 있는 것 같아서. 예, 먹고 싶은 그래- 걸 드시면 됩니다. 아, 먹고 싶은 거요? 예. 예, 선생님. 예, 잘 알았습니다. 몸에서 뭔가 네. 운동하시다가 운동 끝나고 뭐 먹고 싶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예, 방금 있습니다. 그 버터에 이렇게 잼에 뭐 발라서 먹고 네네네네네네. 예, 그때는 다른 네. 거 다 젖혀두고 그거 먼저 먹고 다른 일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렇게 해서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네. 오늘 네. 상담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네, 너무 많이 됐습니다. 네, 한방차 2개월 예, 예. 드시고 2달 후에 예. 다시 꼭 전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건강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니 오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네네. 네, 그럼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어머니 올해 연세 어떻게 되세요? 제가 58년생이니까 66세. 네, 알겠습니다. 그럼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가 158이고 네. 몸무게가 60.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최진용 박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네. 네, 상담 자세하게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네. 저희 TV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예. 저는 한 5년 전부터 예, 특히 이제 바람이 불면 더 하고 지금 평일에도 가끔씩 목에 뭐 꼭 이물감이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이물감이. 그래갖고 제가 자꾸 막 아이고 그 불편하고 이러니까 떨어지라고 자꾸 악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뭐 어떻게 모임에 간다거나 뭐 이럴 때 또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가느라고. 그런데 이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네, 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따뜻한 물을 이제 자꾸 마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그때는 또 괜찮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이비인후과에도 이제 몇 번을 갔댔는데 약도 이제 거의 한 열흘 이상을 먹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목에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런 증상이 없어지는지. 그래서 제가 전화. 예. 이게 드렸습니다. 5년 전부터 발생한 겁니까? 네. 네. 지금 이 경우, 그러니까 네. 어머님께서 목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보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때는 뭐라더라? 목에 무슨 염증이 있는 것 같다고 이랬거든요. 염증이 그래서 있는 것 같다고 하신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약을 5일치씩 2번을 먹었어요. 네, 그런데 또 그대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너무 약에만 의존하는 게 이게 옳은 건가 싶어서 뭐 다른데 원인이 있지 않나 싶어서 네, 그래서 제가 최진영 박사님한테 이렇게 네. 전화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복용하는 뭐 양약,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약은 일체 없습니다. 예, 그럼 모든 게 복용하신, 다 정상. 네네. 네, 수술 받으신 적은요? 수술을 또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갱년기 증상도 잘 지나갔습니까? 이 갱년기 증상은 뭐 크게 그렇게 심하게는 뭐 네, 지나지 않고 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은 증상이 나타난다 이래갖고 네, 성류를 좀 열심히 먹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외에는 뭐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살림만 하십니까? 또 다른 일도 하고 계십니까? 제가 60세에 퇴직했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가끔 이제 날이 좀 따뜻하고 좀 선선하고 이러면은 등산을 좀 가끔씩 다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걷는 거 열심히 하고요. 예. 그 외에는 없어요. 지금 그러면 집에서는 이렇게 식구가 이렇게 남편분하고 두 분만 계십니까? 네네. 네. 5년 전에 이런 증상이 생겼으면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퇴직하시기 전쯤 해서 좀 네네. 신경 쓰거나 뭐 스트레스 받는 건 없었습니까? 제가 좀 아마 직장 생활하니까 스트레스는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좀 화가 많이 나고 못 참고 막 이런 적이 좀 있어갖고 좀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예. 오랜 아무리 직장 생활하다 보면 사람 관계가 조금 뭐랄까 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네. 이제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는 너무 좋으세요? 퇴직하고 난 다음에 제가 꼭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세계에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남편분은 일하고 계십니까? 이 양반도 퇴직하고 예. 뭐랄까 잠깐 고문은 아닌데 고문식으로 이래 갖고 잠시 좀 일 거들어 다니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5년 전에 생겼으니까요. 한 5, 6년 전에 이렇게 이제 남편분이 돈을 이렇게 다른 분한테 쓰시는데 이렇게 액수가 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아주 큰 건 아니고. 네. 지금 본인이 이제 목에 이물감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한숨은 쉬지 않습니까? 한숨은 안 쉬는데 답답할 때가 많아요. 네. 혹시 남편분을 보실 때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자주 드세요? 네. 그거 매핵기라고 하는데요. 매핵기라고도 하고 기담이라고도 하고 한 번씩 가슴이 쥐어따거나 통증이 콕 쑤시고 온 적은 없습니까?
통증이라보다도 이제 화가 많이 나요. 화가요? 예. 이제 목에 이물감이 생겼다는 것은 그 강도가 이제 세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 몸에 반응하는 게예요. 예, 그러면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네. 예, 음식을 드실 때 얼큰하고 칼칼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예, 달콤 새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달콤한 건 안 좋고, 저는 식초가 들어간 그 음식을 좀 자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음식은 가급적이면은 조금 뭐랄까, 싱겁게 먹고, 아주 달콤한 거 이런 건 아주 질색이거든요. 예, 원래 그런, 네. 그리고 제가 설탕이 들어갈 음식이라 이러면 아예 그 양파를 갖다 집어넣고 하지 설탕을 안 넣어요. 네. 예, 그게 지금 그 개심 매핵기라고 해서 네. 그 아까 이제 남편분이나 다른 정신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매핵기가 이제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소엽. 소엽. 아니, 우리가 소 돼지 할 때 소입니다. 소엽. 잎사귀 할 때. 소엽. 소엽. 예, 그 다음에 길경. 길경. 예, 그 다음에 지각. 네? 지각. 지각? 예. 지각. 네네, 지각. 네. 예, 향부자. 삼부자. 예, 복령. 복령. 네. 예, 거기까지 5g입니다. 전부 다 5g. 예. 네. 그 다음에 감초 3g. 감초 3g. 네. 네. 마지막으로 원지 3g. 원기 3g. 예. 네. 지자입니다. 땅 지자. 땅 지자. 네.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700cc 넣으세요. 잠깐만요, 원장님. 예. 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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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3g. 네.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700cc 넣으시고. 물 1700cc. 네. 예, 그렇게 해서 90cc 나오게 달이세요. 90cc 나오게. 예.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10시에 한번 드시고. 10시에. 예, 그 다음에 오후 5시요. 오후 5시. 예, 그 시간은 조금 빨라져도 되고 느려져도 되고 시간은 조금 예, 이렇게 여유 있게 드시면 됩니다. 네네. 하루 그냥 2번씩. 네네. 네, 그 다음에 음식을 드실 때 내가 원래 그 김치 드실 때 겉절이 좋아하십니까? 신김치 잘 드세요? 좀 겉절이 잘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겉절이가 좀, 그러니까 음식이 약간 칼칼한 거 먹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러면 그 음식을 드실 때 좀 칼칼하게 드셔야 됩니다. 칼칼하게. 예. 그래서 아까 그 한방차에다가, 그러니까 음식을 드실 때 원래는 좀 칼칼하고, 그러니까 달달한 음식보다 원래는 좀 개운하고 칼칼한 음식 좋아했습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개운하고 그러면, 칼칼하고. 네, 그렇죠. 지금 제가 불러드린 한방차에다가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하나 더 넣으세요. 500g 동전 아니, 크기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한 개요. 크기가 500원짜리 동전 크기 한 개. 네. 그렇게 해서 아까 똑같이 달여서 그걸 오전 10시 정도에서 한번 드시고 오후 5시에 한번 드시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용 후 방송국에. 네네. 아이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한방차. 네네. 2달 꾸준히 복용하시고요. 2달 뒤에 다시 전화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드린 건강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6세 어머님의 목 이물감에 대한 건강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박사님, 이
듣기만 해도 네. 목 이물감과 스트레스는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요즘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퇴직을 하고 나서 극락세계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근데 극락세계가 되었으면 목에 이물감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같이 사는 가장 가까운 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건 극락이 됐는데 지금 이게 하나가 안 풀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냥 자신이 바꾸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뭐 어디 가서 사고 치시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근무 잘하셨고 그거 하나 단점이니까 나머지로 조금 감싸주시면 남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자꾸 목에 이물감이 있다가 보면 가슴에 통증이 오고 결국은 화를 내다가 보면 뇌혈관이 터지든지 협심증이 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중풍과 심혈관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도 긍정적인 생각, 같이 사는 분이니까 좋은 점을 조금 더 봐주시고 이 한방차를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목 이물감을 호소하시는 어머님께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약재가 있죠. 소엽, 길경, 지각, 향부자, 복령, 감초, 원지, 생강이었습니다. 박사님, 어떤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가슴 풀어주고 우라 풀어주는 거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여성분들이 남편분이 좀 불편하게 하실 때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 어머님처럼 막 큰 소리 치고 싸우고 이렇게 표출하시는 분이 있고, 가슴에 꼭 쌓아두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출을 하시는 분은 화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도 이제 화가 제어가 잘 안 되셨던 거고, 그래서 길경과 지각, 향부자가 가슴을 풀어주면서 기분을 안정화시키는 거고, 소엽은 이제 목의 이물감, 가래를 제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화가 나고 열을 받다가 보면 뇌혈관이 안정화가 안 되고 뇌는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게 이제 원지고, 그 다음에 음식을 드실 때 원래 얼큰하고 칼칼하는 걸 좋아하시면 한 번씩 드셔주셔야 됩니다. 남편분으로 인해서 밥 먹을 때도 밥도 맛있게 해줬는데 맛없게 먹으면 화가 나는 거고, 이러면 자꾸 분노가 표출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경우에 두 가지 체질이 있습니다. 매운 걸 찾는 분이 있고 달달한 음식을 찾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어머님은 매운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강으로 운화시키고 스트레스 풀고 가래를 삭혀주고 혈액순환을 잘 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생강을 넣어서 한방차 불러드렸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 깨끗하게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할 텐데요.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오늘 제안은 발가락을 자주 움직이자입니다. 발가락은 다리가 불편해도 누워 있어도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발가락을 움직이면 발바닥에는 섬세한 근육들이 많아서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서 발까지 혈액순환이 잘 돼서 발이 따뜻해지고 또 족저근막염이라든지 발바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발가락은 우리 몸의 가장 먼 곳에 위치해서 가끔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발가락은 몸의 중심과 균형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수시로 움직이면서 발 건강 지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